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를 하나로 배너TV의 배너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트럼프와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농민 지지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협상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는 아마도 빅딜은 없을 것이다. 스몰딜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미국 초기의 스몰딜은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수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트럼프의 농민의 그 지지율입니다. 55%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그리고 21%는 그래도 지지를 하고, 이것만 보아도 약 76%의 농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농민들이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지지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몰들이 일어난다면 지금 위기에 몰려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기반인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딜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미국에서 지금 12개 그러니까 농장에서 그 파산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농장 파산은 무역 전쟁 전보다 13% 증가하고 있고, 그 농민들의 대출금의 이자 연체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산 농산물에 중국이 관세를 붙이니 가격 경쟁력 문제 때문에 미국의 농작물 수출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럼 미국은 얼마나 많은 그 농작물을 중국에 팔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 대비 2017년까지 약 700% 이상 성장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농작물 수출이 이만큼 늘어난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 수출 부분에 비해서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작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 수출, 적어도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굉장히 재미를 봐온 것만은 확실하네요. 조금 더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농작물 수출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17%. 두 번째는 캐나다, 세 번째는 멕시코.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프타 동맹이기도 하고 미국과 위아래로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들 두 나라를 제치고 중국이 1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일본,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의외로 유럽 같은 곳에는 거의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동아시아 쪽과 그리고 인접한 국가들의 대부분의 농작물을 수출하는 것을 알고 수가 있고요. 우리 그 미국의 농산물 얘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대두입니다. 여기 소이빈이라고 하죠. 중국에 대한 수출 중에 소이빈이 52%예요. 와, 그러니까 항상 대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농업 그 생산부 자료고요.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도 그 콩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 국가 중에는 당연히 전 세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농부들, 그중에서도 특히 콩을 이제 경작하는 농부들의 그런 이권이 트럼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은 조금 자료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을 대략 한 2018년 이후부터라고 잡는다면,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그 자료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로부터 중국이 콩을 수입하는 양. 2018년 보시면은 여기 2월 페이브러리부터 갑자기 급증을 하죠. 그리고 2019년에도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월간 최근에는 거의 500만 톤, 600만 톤 가량을 수입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미국을 보겠습니다. 이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콩의 양인데 2018년도 수입량을 보시면은 급감을 합니다. 봄부터. 예, 굉장히 줄어들죠. 한때 600만 톤 가까이 중국이 미국에 대두를 수입해 줬는데 이게 크게 줄어들고 2019년 들어서 좀 늘어나나 싶었는데 다시금 악화가 되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 브라질은 중국으로 굉장히 많은 대두를 수출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무역보복 관세가 25%, 이 관세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는 게 이제 굳이 중국 입장에서는 매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돼지의 사료가 상당 부분이 콩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돼지 개체수가 줄어든다면 수입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는 그 수입량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대체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던 게 확 줄었으니까.
그렇다고 이번에 일본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한다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중국의 기존에 팔던 거를 생각하면 그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유럽 쪽이 많이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이 콩을 수입하고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대두 농가들을 생각하면은 중국으로의 수출은 미국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작년 연말에 정말 뭐 바닥을 찍은 이후로 지금 고점이 계속 막혀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돌파가 못 일어나고 있고요. 요 부분에서 최근 안 좋은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라든지 그리고 EU존이 특히 이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들, 독일 같은 경우에 제조업 지수가 엄청 빠졌고요. 다만 다행스럽게 아직은 미국의 실업률이 얼마 전에 발표한 게 50년 사상 가장 좋은 실업률이 나와서 좀 반등을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번에 빅딜이 안 나오고 스몰딜이 나온다면 증시가 그렇게 크게 탄력을 받긴 좀 어려워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빅딜이 안 나오는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재선한다고 쳐도 어차피 지금 맞을 매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때 가서 맞아도 되는 일이고 지금 서서히 레임덕의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고 민주당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만 버티기 모드로 가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경제 지표가 이제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10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그 페드 연준의 그런 미팅에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연속으로 금리를 내리게 될지 이 부분이 정말 이번 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미중 무역 분쟁 이후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빅딜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빅딜 없이 만약에 연준의 금리 인하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증시는 조정이 또 한번 올 수 있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